여러분, 자, 25학년도 건국대학교 시험 문제 좀 보려고 하는데, 건국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영어랑 그 다음에 수학을 같이 보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든 수학을 잘하든 둘 중에 하나 잘하는 친구들한테 더 유리한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쌤이 사실 이 영상은 좀 다시 찍어요. 작년에 찍어놨는데 올해 다시 찍습니다. 왜냐면 큰 변화가 있었어요. 건국대학교는. 네. 뭐냐면 여기 일단 수의대가 있잖아요. 수의대 포함이어서 일단은 시험 난이도도 높고 그다음에 커트라인도 수의대를 가기 위해서라면 꽤 높아야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확통하고 뭘 같이 봤었냐면은 저기 미적을 같이 봤어요. 근데 미적을 되게 얘네들을 되게 형식적으로 냈었거든. 근데 25년 이 시험은 거의 미적 시험이다라고 할 정도로 미적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래서 올해 또 건국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미적 공부 열심히 했겠죠. 미적 안 나왔어요, 아예. 그래서 미적 문제 제외하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참 이런 것들이 특례 공부를 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정보가 있는 사람도 건대에서 미적이 안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범죄야. 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그 미적 문제를 빼고 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수투 문제가 될 텐데 고난이도 문제들 그 중에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 될 거예요. 자, 1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5번. 요건 이제 단계형 적분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나한테 물어본 건 0에서 2까지의 적분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0에서 2까지의 적분. 그 다음에 F는 뭐 연속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조건은 fx는 자 넘기세요. 이런 거는 그죠? 넘기세요.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0에서 5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이게 5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가 되겠나 하는 문제죠. 그죠? 일단은 요 녀석을 이용을 해야 돼. 이 녀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유형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단위로 끊어서 적분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보세요. 0에서 1까지의 적분은 됐어요. 1에서 2까지의 적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의 적분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위에 주어진 이걸로 바꿔줘요. 그러면 1에서 2까지 f의 x-1에 2가 요렇게 그죠? 그러면 n은 그러니까 구간을 좀 바꿔서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따로 적분해서 계산을 해주자고. 근데 얘는 어차피 2x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넣고 1 넣고 빼면 2가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적분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줘요? 얘를 왼쪽으로 다시 한 칸 가주는 거야. 얘가 지금 현재 fx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그림이잖아. 그림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얘를 한 칸 왼쪽으로 가주면 다시 fx가 돼. 그러면 적분 구간도 어디로 같이 옮겨져야 되겠지. 평행 이동해서 적분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계산해서 2가 나온다 이거지. 자,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 녀석이고 두 번째는 얘들아 2에서 3까지 적분을 해볼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또 역시 얘를 어떻게 해줘요? 이걸로 바꿔쳐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2에서 3까지 이렇게 되고 역시 적분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해주는 거야. 그러면 n은 바깥으로 나가도 플러스 2야.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600이 4니까 2다 이거야. 그래서 n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 아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 칸 왼쪽으로 가서 적분을 또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건 미리 구해놨잖아. 그쵸? 이건 미리 구해놨어. 그래서 0에서 1까지 fx dx에다가 여기 2가 하나 추가되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4야. 자, 이거 좀 헷갈리니까 좀 체크를 잘 해놓자. 요거, and 요거. 그죠? 예상이 되지 않니? 그 다음 게. 하나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는, 패턴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가볼게요. 자, 3에서 4까지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역시 fx를 뭘로 바꿔주고, f의 x-1 더하기 2로 바꾸어주고, and 뭐 한다? 2는 따로 적분해서 빼주고 얘는 평행이동하는 적분을 해준다. 평행이동 뭐예요? 2에서 3까지 fx dx가 되는 것이고 아까 구해놨고 n은 2 바깥으로 나가면 역시 또 2고 2가 추가되는 거야. 뭐에서? 아까 그거에서. 아까 게 이거잖아. 그지? 그래 설라문에 어떻게 돼요? 0에서 1까지 fx dx 플러스 이번엔 6이야. 그 다음 건 8이겠지. 그죠? 자, 이제 그러면 0에서 5까지 조금 저기 축약해서 써볼게요. 자, 이 f를 적분하는 데 있어서 0에서 1까지 fx dx가 몇 번 나와요? 0에서 1까지 하나랑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해서 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5개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뭐가 더해진다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니까 안 더해지고 그 다음에 2 더해지고 4 더해지고 6 더해지고 8 더해지는 거지. 자, 아까 거가 요렇게 4번은 지금 생략을 했어. 이제 뻔하다 이거야. 패턴을 찾았다 이거지. 패턴 찾았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이 계산을 해보면 5배에 fx dx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10 해서 22죠? 20. 이것이 결과가 뭐다? 5다 이겁니다. 이게 주어진 거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0에서 2까지의 적분은 뭐예요? 0에서 2까지의 적분은 0에서 1까지의 적분과 더하기 1에서 2까지의 적분인데 1에서 2까지 적분 뭐라고 그랬어? 1에서 2까지 적분 요거야. 아이고, 요거야. 그지? 1에서 2까지의 적분. 그러면은 이게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하나 추가되는 거지. 근데 이 새끼가 뭐라고? 마3. 그럼 마6 더하기 2 해서 마4. 정답 2번.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이 경험이 없으면요 이렇게 푸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일단 좀 길죠 풀이가. 그지? 근데 쌤 생각에는 한 2번 정도 풀면 패턴이 나오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잘라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패턴 찾았어를 한 번 더 일찍 외쳐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요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도 은근히 많이들 틀렸다고 해요. 자, 볼게요. 18번입니다. 18번. 여기는 일단 순서상의 개수 이러면 경우의 수 물어본 거예요. 경우의 수 물어본 거야. 근데 이제 관련 개념은 집합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공통근이 있는 2차식 뭐 이런 정도를 짬뽕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낸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수학 상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절대값, 자, A는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의 정수고요. 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그죠? 그런 애인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방정식의 근, 이 방정식의 근. 자, 얘도 두 근이 있고 얘도 두 근이 있을 텐데 교집합했더니 1이라는 애가 하나 있대.
그럼 공통근이 하나만 있는 거야. 만약에 A하고 B하고 완전히 똑같아서 이 두 식이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두 개가 공통근이겠죠. 똑같은 식이니까. 근데 얘는 근이 하나만 같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공통근을 자, 어쨌든 이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이라며. 근이니까 넣어도 되잖아. 여기 넣어도 저기 넣어도 똑같겠지, 결과는. 그지? 넣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되면 넘기면. 자, 요런 둘이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들을 쭉 한번 다 찾아볼게. A를 기준으로 센다. 마이너스 10부터 가보는 거야. 그러면 B가 8이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마 9면 7. 이렇게 같이 떨어져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 8이면 어떻게 돼요? 마 8이면 N은 6으로 떨어지면 돼. 쭉쭉쭉 가서 0이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조금 더 가볼까?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7이면 N은 플러스 5.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맞게 하고 있니, 쌤이? 여기 마이너스 7이 아니라 7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둘이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순서쌍들을 찾는 거야. 그러면 A가 끝까지 10까지 갈 수가 없겠네. 8, 마이너스 10. 자, 여기 이 개수를 세보는 거예요. 이 개수를 세보면요. 음수 A, 이런 거 셀 때 있잖아. 하나를 기준을 잘 잡아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쭉 써주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래야 세기가 편한 거야. 자,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몇 개? 10개. 그 다음에 0,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양수 뭐야? 1, 2, 3, 4, 5, 6, 7, 8, 8개. 해서 지금 총 몇 개예요? 19개예요. 이상하다. 19개의 답이 없죠. 이거는 땡큐여야 하는 겁니다. 니네 여기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땡큐인 거야, 이거는. 19라고 함정을 안 파놓은 거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네가 공통근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식은 무조건 다른 거야. 다르려면 A하고 B가 다르면 돼. A하고 B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공통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올 거라고. A하고 B가 같은 경우가 여기 있나요? 있죠. 여기 바로 앞에 마1, 마1이 얘네가 둘이 같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N은 빼줘야 된다. 다시 한 개를 빼줘야 돼. 예외인 한 개를 빼준다. 이게 누구라고? 마1, 마1이에요. 그래서 뭐야? 싸발개. 그죠? 욕 같다. 그치? 그래요. 그래서 여기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ABC가 있어요. ABC가 있는데, 여기가 1대2로 나눴대. 1대2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연결했을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세타. 여기 1대2예요.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어. 쌤이 그림 왜 이렇게 그렸지? 바본가?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정삼각형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I'm sorry.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쌤 같으면요, 이거 그냥 한 변의 길이를 정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1,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정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건 비율 구하는 거예요. 어떤 수치의 비율을 구하는 거야. 빗변분의 밑변의 비율.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숫자가 어떤 거여도 상관은 없어요. 스케일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겠죠. 여기는 60도, 여기도 60도예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 어디만 알면 되냐면, 자, 여기 1인 거 알잖아? 여기 3인 거 알잖아? 그럼 여기만 알면 돼요. 여기만.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봐봐, 얘들아. 여기 PB 보이지? 그지? 여기 알지, 각도를. 그럼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 각을 알지, 60도. 그 다음에 이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2번 쓰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삼각형 어디서 써볼까요? APB. APB에서부터 먼저 써보자. 자, 주인공은 누굽니까? X입니다. X제곱은 피타고라스처럼 써준다. 1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3 에다가 코사인 60도. 그죠? 여기 조져줬어. 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삼각형 BPC, 그죠? BPC에서 역시 주인공은 X예요. X제곱, 그 다음에 2제곱, 3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3, 코사인 60도 똑같아.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야. 그럼 지워주세요. 지워주시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왜 2개를 내가 다 했을까? 바보같이. 바로 나오는데, 그치? 2번을 쓸 필요가 없었다, 야. 자, 여기 10 빼기 3이죠? 그러면 여기 7이에요. 그러면 여기 루트 7 되는 거 인정? 인정.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지. 그죠? 쏘리. 여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 네. 하지만 역시 BPC에서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이 식이 필요 없다는 거고, 이제 주인공을 누구로 해야 돼? 여기 1과 코사인, 여기 세타. 각 B 이쪽을 주인공으로 해서 갑니다. 출발! 1제곱은 뭐예요? 3제곱 9죠. 그 다음에 루트 7의 제곱 7이죠. 마이너스 2배의 3 루트 7. 그 다음 뭐예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요. 그러면 6 루트 7 코사인 세타를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6에서 이거 1 빼면 15죠? 맞냐? 그 다음에 약분 하나 되는데 3으로 2 루트 7, 여기는 5. 요런 거 뭐 있어요? 요런 거 답 찾아주세요. 14분의 5 루트 7 이거 아닐까? 그죠? 유리화 하시면 답 나오겠죠. 네. 이거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꼬아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2번만 때려주면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을 아마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렸을 것 같아. 20번을 가장 많이 틀렸을 것 같아. 네. 찍었거나 아마 풀었어도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았을까? 이 녀석은요, 기본 분석을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분석이라 함은 뭐냐면 4개짜리 함수. 일단 3개짜리부터 해볼게요. 자, 3개짜리 1대1 함수. 3개짜리라고 함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그 다음에 저기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여서 이거 가지고 1대1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야. 1대1 대응을. 그러면 자, 3개짜리는 6개 있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 세보면 3, 2, 1, 그지? 3팩이니까 6개잖아. 그 6개를 직접 다 해볼게요. 근데 그 기준을 뭐라고 할 거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몇 개요? 3개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애는 유일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2개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면 애도 일로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요런 거 찾으셔야 돼. 자, 그럼 애는 몇 가지일까 하는 거죠.
내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X자를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안 되지. 그지? 이거 선택권이 세 가지인데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X 쳐야 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데 모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의 개수야. 자, 근데 우리가 뻔히 알지 이제. 가로로 짝대기를 긋는 애가 여기는 3개였고 여기는 이제 하나였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개인 거야.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가 없는 거야. 그런 애가 이제 2개일 수밖에 없겠지. 왜? 전체 6개니까. 근데 애가 뭐예요? 쓱쓱 싹싹쓱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6개밖에 안 되니까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해봤겠지. 이 정도는 6개는 다 그려봤겠지. 자, 이제 우리는 그걸 몇 개로 확장해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4개로 확장해서 이걸 정리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5개인데요. 네, 잘 보세요. 네. 아니, 이거 4개짜리 분석부터 해놓고 갈까? 얘들아? 첫 번째. 자, 4개짜리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가 최대 4개인 거는 이게 유일하게 1개죠. 항등함수. 두 번째는 3개짜리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2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크로스 쳐야 되는 거지. 자, 4개 중에 2쌍을 고르는 거야.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 4C 2죠. 6개예요. 6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짝대기가 하나만 그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택했다. 4가지죠, 일단. 넷 중에 하나 선택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로 다른 걸로 가야 돼. 그게 위에서 이미 구해놨지. 쓱쓱 싹싹싹쓱 해서 뭐 이렇게나 아니면 반대로 해가지고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자, 내가 다시 이거를 결정하는데 4가지 경우가 있고 나머지 3개의 원소가 쓱쓱싹 싹싹쓱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와요. 자, 이제 그 다음이 뭐야 그럼? 지금까지 몇 개 셌어요? 15개 셌습니다. 몇 개 남았죠? 얘는 1대1 함수의 개수가 1대1 대응의 개수가 24개예요. 근데 지금 15개 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9개가 남았죠. 그죠? 9개라는 것은 뭐 이런 애들이에요. 막 엉망진창으로 생긴 새끼들. 이런 거. 자기 자신으로 안 가는데 엉망진창으로 생겼어.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쌤이. 그죠? 그래서 애가 뭐예요? 애는 뭐다? 9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을 해 놓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이제 한번 느껴보세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웬이. 자, A가 1, 2, 3, 4, 5래요. 1부터 5까지입니다. 그런데. 자, A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2번 합성한 값은 A라는 정의역에서 나온 애들을 모두 다 집어넣었을 때 2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두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결국은 2번 합성했을 때 그 결과물이 이거잖아요. 2번 합성했을 때 결과물. 근데 그게 다 나와야 된다고. 1, 2, 3, 4, 5가. 그리고 나가 이제 또 결정적인데 뭐냐면 X를 뭔가 화살표에 3번 태워 보냈더니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된 거야. 그런 애가 누구밖에 없대? 1밖에 없대요. 1밖에 없대. 그런 애는. 자,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위에서 보면요. 얘는 한 번만에 자기 자신이 돼요. 그치? 한 번만에 자기 자신이 돼요. 그게 항등함수잖아. 얘는요, 2번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무슨 얘기야?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써주잖아. 그러면 1은 결국 1로 갔지, 2는 결국 어디로 가? 2로 갔지, 3은 결국 어디로 가? 3으로 갔지. 자기 자신으로 간 거야. 얘는 두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간 거고, 얘는 그 자체가 뭐고? 항등함수고. 자, 바로 여기서는 세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가 N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녀석은 어떨까요? 여기는 이거 자체가 항등함수야. 얘는 이거 있으면 두 번 만에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두 번 만에 항등함수가 돼. 얘는 어때요? 이 녀석, 이 모양 자체가 세 번 만에 항등함수가 돼. 이런 애죠. 얘는요, 여기 있는 9개 중에서 사실 세 가지인가는 두 번 만에 되는 애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얘는 또 여기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가로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3개가 있거든요. 맞아요? 나머지 6개는 순수하게 요거고요. 얘는 요것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애가 당연히 4번 해도 항등함수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치?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겠어요? 나 조건은 뭐라고 한 거냐면, 자기 자신으로, 3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는 1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껴야 되는 애들이 보이지. 이런 애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안 되죠. 그죠? 미안한데 뭐가 미안해? 잠깐만요. 3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면 이런 모양 자체가 없어야 돼요. 함수에. 그지? 그래.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1이라는 애는 자기 자신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1이라는 애는 자기 자신으로 가서 3번 만에 가도 자기 자신이죠. 당연히. 그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4개가 어떻게 되는 거다? 나머지 4개가 어떻게 된다? 여기여야지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또 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이 나 조건에서 이게 1, 3이었을 거란 말이야. 3도 자기 자신으로 3번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애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돼. 결국은 이제 쌤이 얘기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 3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서로 같은 애가 없어야 되는 거지, 이제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야 애가 4번에 이렇게 되거나 2번 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서로 다른 데로 다 보내는 그런 애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9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이 내용으로 한 번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뭘 배우냐면요. 교란 수열이라고 해서 또 배워요. 경우의 수에서. 아마 수형도 그림 그릴 때 배우는 겁니다. 수형도. 4명이 서로 다른 자기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거잖아. 서로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경우잖아. 서로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경우. 그게 몇 가지라고 배웠어요? 9가지예요. 이거 외워서 푸는 거잖아. 5명일 때는 몇 가지라고 해? 44가지. 이거 이외에 이 명수 이외에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문제의 형식상. 진짜예요. 하여 이 9가지라는 거를 또 여기서도 일맥상통하게 공부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곱씹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9가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번, 마지막 25번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글쎄요. 이제 미적이 안 나왔는데 자, 내년에 이제 건대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왔는데 나온다? 갑자기? 나오던 거를 줄여주는 건 욕을 조금만 먹는 일이에요. 근데 안 나오던 걸 갑자기 낸다? 그럼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 먹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미적을 끼워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쌤의 상식선에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의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수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좀 수준을 높게 가져가 줘야 돼요. 만점에 가까워야, 이 정도 난이도면은 만점에 가까워져야 수의대 합격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f가 3차 함수라고 합니다. f0과 f2의 값을 더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30점 이게 가장 높은 점수거든요. 네. 뭐 나조건이 하나 있고요. 나조건부터 써볼게요. 쉬우니까 1,1을 지난다는 거고, 근데 거기서 뭐래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그러면 거기서 극값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1,1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x세제곱이 여기서 0,0이 아니라 1,1에서 그려지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어. 이때도 기울기가 0이거든.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건 바로 가 같은 그런 내용이야. 자, BFB. 자,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응? 요거 뭐야? 돌아버리는 거지, 그지?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왠지 이런 식이 떠오르고 그러지 않니? 이런 식이 떠오르지 않아? 이 기울기 같은. 근데 그렇게 좀 엮어주고 싶은 거야, 쌤은. 자, 그럼 봐봐요. 일단 FB는 FB, FA는 FA로 묶어보자고. 타임. 반대로 해야 되나? FA를 기준으로 묶어가지고 풀어야 될까? 잠시만요. 잠시 고민. 네, FB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아니야. A로 A로 묶어볼게요. 자, 요놈하고 요놈,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봐야 돼. 지금 머릿속으로 해봤는데 네, 헷갈리네요. 자, 여기 A로 묶기 위해서 넘겨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쟤는 이제 B를 저쪽으로 넘겨야 되겠지. 저쪽으로 BFB를 넘겨. 그러면은 이제 B로 묶일 거야. 얘는 또 FA 빼기 FB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 인수분해가 돼. 이거 다시 넘겨서 는 0이라고 해볼게.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냐, 쌤? 지금 그래서 A 빼기 B와 FA 빼기 FB가 지금 이거 부동호가 이거 0보다 큰 거구나. 맞죠? 그죠? 그리고 이게 0보다 크다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놈과 이놈은 부호가 같다 이거야. 첫 번째 A 빼기 B가 양수라면 뭐라고요? A가 B보다 크면 여기도 양수여야 되는 거지. 여기가 양수면 여기도 양수여야 돼. 그래서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 A가 B보다 크다면
자, 이렇게 쓸까? FA가 역시 FB보다 커야 돼. 자, 이거 증가함수의 정의잖아요. 증가함수. 그래, 두 번째는요. 만약에 A-B가 음수라면, 즉 A가 B보다 작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에는 거꾸로 FB가 FA보다 커야 돼. 자, 큰 게 커야 돼. 큰 게 커야 돼. 무슨 조건? 무조건. 그럼 증가함수라는 거 아니야? 3차식인데 증가함수래 늘. 그러면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극대극소가 존재하면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서로 다른 실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서로 다른 실수 아무거나 갖고 오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는 구간이 없어야 돼. 근데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하나 있어? 자, 여기서 여기가 삼중근을 갖는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 끝났죠? 뭐예요? x 빼기 1에, 자,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얘가. 그쵸?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는데 아마 몰라도 되나봐. 몰라도 되나봐. 자, 평행이동 해볼게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a의 x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여기다 0 넣고 2 넣는다는 게 뭐야? 봐봐. 이 그림으로 봐도 여기가 1이잖아. 근데 2 넣겠대. 그리고 0 넣겠대. 그러면 애하고 애는 어차피 누구 대칭이야? 여기 2점 대칭이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거는 요 가운데 2배지. 답은 2겠네. 그래서 A를 못 구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다가 2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0 넣어보세요. 2 넣어보세요. A 플러스 1이죠. 0 넣어보세요. 마 A 더하기 1이죠. 그래서 A는 둘이 더하는 걸 구하는 데 있어서는 A가 필요가 없어요. 답은 2. 끝. 자,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건국대 또 준비를 아이들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수투 부분을 조금 난이도 있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사실 고1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는데, 여기는 어쨌든 인서울에다가 심지어 수의대도 있고 이 시험으로 뽑을 수 있는 건데, 네, 예민한 부분 잘 안 나오고 다른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뭐 이거 안 해도 돼 어차피 시험 안 나와 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건대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높은 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예상을 해요. 예전에 미적이 있을 때는 미적을 준비를 잘 했냐 안 했냐로 거의 좀 나뉘었는데 이제 그게 없잖아. 시험 범위가 많이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난이도 올라가는 거지 또. 뭐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또 올해 문제 2026년 거 이제 업로드 되면 또 그 문제 분석해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